제3 최대의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찾아라. 자,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계 수반장 홍반장 박봉서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서 방학 워즈로 우리 담당 PD가 우겨서 진행되고 있는 공채를 잡아라. 그저께는 자기소개서, 어제는 또 인적성, 이제 오늘은 바로 면접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면접을 박살내주시기 위해서 본인도 모르게 지금 납치가 돼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박세용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용입니다. 무엇보다 이대 반장님, 봉 반장님을 이렇게도 만나 뵈서 굉장히 즐겁고요. 새해 초 방송이라서 좀 설레기도 하고 네, 방송 좀 재밌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초면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를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손흥민 선수가 아마 저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 게 이제 맞을 건데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저도 달리기를 굉장히 잘 뛰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달리기를 잘하시는 박세용 강사님과 함께하는 공채를 잡아랍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의 딸입니다. 김수민 막내 형사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저는 경주 김씨, 그러니까 경주의 왕손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순왕 38대 손, 약간 뭐 그렇게 하죠. 네. 예, 왕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광이고요. 네. 이제 강사님, 이 면접 말이죠. 사실 면접이란 두 단어만 들어도 좀 심쿵하게 하는 그런 두 단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면접에 좀 강한 편은 아닌데 글쎄요, 이 면접 왜 이렇게들 좀 어려워할까요? 이제 채용 전형 중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삼척 정도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심리적 압박감도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연말에 하반기 공채 결산 때도 알아봤지만 창의성 면접이다, 뭐 합숙 면접, 토론 면접 등 새로운 유형의 면접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취준생들을 난감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다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형태인 기업들의 면접마다 항상 등장하는 다대일이나 다대다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얘네들을 먼저 준비를 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리를 바로 오늘 박세용 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외쳐볼까요? 수사 개시! 공채를 잡아라. 방학 워즈 에피소드 3 면접 정석의 귀한. 취업 대란의 시대였다. 직무 역량과 NCS의 공습을 감행한 을미년 공채 시장은 착하디 착한 취준생을 상대로 대혼란을 만들었다. 취준생들은 서류 광탈을 스펙 탓으로 돌리며 스펙을 쌓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게 된다. 취업시장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박봉서 신임반장과 김수민 막내 형사는 최종 합격에 힘을 지닌 박세용 면접 프로파일러를 가까스로 납치하는 데 성공하고 취준생들과 공채 시장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스튜디오로 향하는데 공채를 잡아라. 방학 워즈 지금 시작합니다. 예, 뭐 이 영상도 이제 3일째 보니까 정이 드네요. 너무 길어요. 정을 줄 몰랐는데 아무튼 저희에게 납치가 되오신 박세용 강사님, 오늘 꺼내주실 비장의 무기는 뭡니까? 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그런 이야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청춘의 덫입니다. 덫. 잡혔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내용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온 세월을 더듬더듬 떠올리며 하얀 밤 지새우며 절절히 써내려간 자기소개서 통과.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로다. 끝도 없이 기계처럼 풀어나간 인적성. 겨우 통과했는데 그런데 상견례 자리보다 더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슬슬 나를 옥죄더니 고작 몇 번의 대화로 나에게 또 탈락의 고배를 원샷하게 만든 너란 녀석 면접. 내 청춘에 더신 면접 너 좋습니다. 부셔버릴 거야. 이야. 시문아 씨가 지금 오늘 이 스튜디오에 방문한 건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실 근데 시문아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얼마나 어릴 적인데 그걸 따라하라고 하시니까 참. 이 수민 씨의 연기력이 대단합니다. 혹시 연기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혹시 한다고 하면 제가 말리려고 했습니다. 네. 서류 통과를 하고 이제 인적성 고개까지 힘겹게 넘어왔는데 또 면접이라는 고개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면접 후에 합격과 탈락,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특히 반복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쏙쏙 잡아드릴 테니까요. 청춘의 덫인 면접 실수에서 벗어나시기 바라고요. 전략과 테크닉 향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맞이하게 될 소중한 면접의 기호를 채용 이유 증명의 무대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채용 이유 증명. 아, 멋진데요. 나를 채용해야 하는 그 이유를 증명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지원자들이 조심해야 할 면접 중에 실수. 일단 첫 번째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참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자, 간과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제대로 된 인사인데요. 구부정한 인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기본 예절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요. 수민 씨 한번 시범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큐! 안녕하세요. 지원자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점인가요? 100점 주고 싶었는데 100점은 아닌 것 같고요. 95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사실 이 인사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회사를 아직 다니지 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아는 사람도 물론이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인사 다 하고 다니니까 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면접에서는 이렇게 하면 앙대요. 뭔가요? 네. 앙대요 부주의한 태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딴짓하지 말고 면접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옆 구직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질문 받게 되면 거기에서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경청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 앙대요. 앙대요. 네, 다 같이 해볼까요? 앙대요. 네, 이런 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진짜? 네, 부족한 전공 지식입니다. 이론 지식 결핍, 전공과 지형 직무의 연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네. 거죠. 그건 탈락을 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면접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면접 전에 직무와 관련된 전공 지식들을 좀 정리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앙대요는 앙대요. 뭔가요? 네, 네 번째는 애매모호한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지원했는지 또는 그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지 가치관, 산업의 이해 등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입사의 의지 부족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 면접 또한 탈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네, 이어서 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미리 외워온 듯한 답변을 피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암기를 해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한 느낌은 거부감을 주죠. 그래서 완벽한 연기를 하되 그리고 완벽한 호흡을 가지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완벽한 연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너무 드리고 힘든 거 싶습니다. 아닌가요? 예, 네. 연기까지 해야 된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면접 전에 연습들도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직접 뭐 휴대폰 동영상으로 맞아요. 촬영을 하면서 네,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 또 과한 점 본인이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같이 해주시죠. 네. 시작. 앙대요. 예. 네, 자기소개 반복입니다. 자기소개 반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가령 1분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건데 이런 표현은 금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 누가 술 마시고 주사 부리는 것처럼 했던 말 또 하고 네네. 또 하면은 정말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지겹긴 하잖아요. 정말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또 피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참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제 급하면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데 면접관이 듣고 나서 이건 아닌데 싶을 때 압박 면접을 가게 되면 그것은 거의 다 거짓말을 탄로나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거짓말 한 번씩은 다 하잖아요. 예, 네. 그래도 참 신기하게 어머님들은 다 아세요.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런 것처럼 뭐 같은 맥락에 면접관 분들도 다 아십니다. 네. 예, 그 분야에 있어서 선수들이기 때문에 거짓말 뭐 혹은 아는 척 이런 거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다음 또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앙대요는요 동문서답형
대답입니다. 질문의 의도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한다면 이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두 갈식으로 먼저 대답하는 연습, 결론적으로 말하는 연습을 꼭 먼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질문에 맞는 답변을 준비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 두 갈식으로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근데 면접이라는 게 면접관과 나와의 그 대화, 말과 말이 좀 오가는 건데 이 말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면접이라는 자리에서 조심해야 될 말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이 한번 도와주시죠. 먼저 네. 불명확한 말투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런 같습니다 말투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막 이런 식으로 쓰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바로 이런 흔히 같습니다식의 말투는요, 신뢰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말투는 이제 꼬리 흐리기식인데 말꼬리를 흐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 네. 저는 이 직무가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 제가 가장 뛰어난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자신감이 없어 보는 구직자에게 한 표를 던지지 못하는 거죠. 말꼬리 흐리는 면접자에게는 집에 가서 연습하고 오라고 전해라라고 말씀을 요즘 올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되게 유행하는 말투인데 잘 못 따라하시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습하고 오라고 전해라.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전해라. 네, 그걸 살려서. 네. 네, 이쯤에서 넘어가고. 다음 주의 말투는요, 네. 장황한 설명 답변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어쩌고 저쩌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어쩌고 저쩌고 뭐쩌고 샬라샬라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일명 청상유수형 답변이긴 한데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구직자가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설득시켜야 하는 대상이죠. 짧게 말해도 면접관님들은 전부 다 알아듣는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네, 네 번째는요. 네, 네 번째 말투는 이제 격식 없는 말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뭐 했는데요, 저랬는데요, 이랬고요, 저랬고요, 안녕하세요, 서태진데요, 뭐 이거. 예. 네, 그렇죠. 이렇게 지나치게 편한 말투는 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은요. 마지막 말투는 이제 빠른 말 속도입니다. 뭐 긴장하거나 흥분하게 되면 우리는 지나치게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 그래요. 네, 성격이 급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면접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경솔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면접에서의 조심해야 할 점, 말투편을 좀 살펴봤습니다. 수민 씨와 저의 좀 이 어수룩한 연기가 도움이 좀 됐나 싶은데 네, 괜찮습니다. 됐죠? 예. 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럼 이제 행동편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행동편에서는 대답이나 말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면접 장소에서의 행동인데요. 조심해야 될 행동도 참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선 회피입니다. 네, 면접관의 눈을 회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또는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면접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이제 면접관들과 눈을 마주쳤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면접이 시작이고 소통이 시작입니다. 면접의 시작임을 꼭 명심하시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더불어 자, 예. 불안한 시선 처리 역시 자신감 부족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눈빛에 삶의 열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빛의 삶의 열정. 무슨 요즘 연기자들도 눈빛 연기를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지원자들이 어떻게 담아내야 되나 싶은데 예전에 유승준 씨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할 때 막 눈을 부리부리하게 떴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라는 마음을 담는다면 그 눈빛에 간절함이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조심해야 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지나친 공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관의 말에 무조건 끄덕거리거나 구직자들이 바로 옆에 친구들이 말할 때 무조건 끄덕거리는 것, 이것은 자동차 이용도 아니고 네, 끄덕끄덕은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네, 부족하면 못한 편이라는 것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자신감을 풍기는 모습은 또 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허풍형 인재로 보여주는데 많이 준비하고 갖추고 있더라도 면접관 눈에는 귀여운 신입으로 비춰진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역시 또 과도한 제스처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표현을 과시하는 건데 이런 표현도 산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고 헐리우드 면접관들은 스타일?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뭐지 뭐 서양 스타일의 뭐 이런 제스처들 있잖아요. 예, 그걸 보는 사람 좀 부담스럽죠. 예, 다음으로 좀 조심해야 될 행동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만지작만지작 손을 만지작만지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불안할 때 나오는 행동들인데요. 이런 좌불안석형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불안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머리를 긁적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또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가면 안 되겠죠. 구직자들 정말 그러는 거 아닙니다요. 네, 긁적거림은 뻘쭘할 때 하는 행동이죠. 면접장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마 면접장에서 이렇게 머리를 긁적거릴까 싶긴 한데 사실 이런 행동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평소에 준비를 할 때 연습을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조심해야 할 게 참 많은데 다음 주의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입술을 깨무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로 남자 친구들보다는 여자 학생들이 이렇게 입술을 깨무는 경우인데 다 이제 긴장했을 때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부족으로 비춰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입술을 깨물 거면 면접 들어가기 전에 실컷 깨물고 실컷 깨물고 들어가서 네. 그 장소에서는 깨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에서는요, 우리가 웃어라 저는 스마일을 많이 강조하는데 스마일. 그렇죠. 네. 스마일, 뭐 또 스마일요? 김치, 네. 뭐 치즈, 뭐 개구리 뒷다리, 하면서 웃는 적당한 편안한 미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미소 중에 좀 부처님 미소가 온화하고 좋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부처님 미소 보면서 연습해도 어떻게 좋겠죠? 해야 되지? 네, 그 뭐 자유 알아서들 준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의해야 할 행동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정말 이런 것도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있습니다. 다리를 떠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이제 구제할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 복달아난다고 하죠. 그리고 면접 기에도 같이 달아납니다. 헐헐 달아납니다.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다리를 많이 떨었는데 저는 부모님 맨날 뭐라 하시면 뭐 다리 살 빠지고 다리 예뻐지고 좋지 뭐 이랬는데 이걸 면접장에 가서 하면은 무조건 떨어진다는 거 네네.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강사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 많았는데 다 하나하나 짚어두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이 또 외에도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건 노파심에서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것,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네. 탈락 사유 1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사 담당자들과 회사에서는 이걸 탈락 1순위를 하는데 사실 면접의 시간이라는 것은 인생의 귀중한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학업을 준비해 왔는데 그런 시간에 지각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네. 이건 무조건 탈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의 없는 복장은 꼭 삼가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레스 코드가 중요한데요. 청바지, 뭐 빨간 양말, 그리고 살색 스타킹, 무늬 스타킹, 패션쇼 자리가 아닙니다. 상견례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정중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런 화려한 패션들은 뭐 친구들 만날 때나 혹은 뭐 자신의 SNS에나 좀 올려서 자랑을 하시고요. 예, 그럼 면접장에서는 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춘의 덫, 예, 다 같이 하나, 네. 둘, 셋, 청춘의 덫. 예, 덫을 될 수 있는 면접에서의 실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 취준생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제 그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뭐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요. 면접이라는 것은 어떤 테스트 자리이긴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스킬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면접의 가장 기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자신감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외에 좀 더 말씀을 말하고 해주고 싶다. 싶은 부분, 뭐 좀 부족했다, 전하고 싶다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갑자기 그 질문을 하셔서. 근데 사실 이제 그 공채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이제 수시 채용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시 채용하는 친구들과 이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면접은 평상시에 말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고백할 때 거울을 보고 연습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상대방을 감동시킬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거울을 보면서 상대방이 자기의 애인은 아니지만 면접관을 감동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자기 표현을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마지막에 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면접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정말 열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준 우리 김수미 캐스터. 네.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저도 뭐 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열심히 해봤나 싶을 정도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저도 이걸 항상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평소에 스터디나 뭐 혼자 영상을 찍어보면서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면접을 볼 때 항상 처음엔 많이 떨었었는데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게 동네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그냥 옆집 아저씨고 그러면은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내가 이 회사에 이제 고객이 되는 거고 내가 갑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항상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감을 갖고 면접을 하면 되겠다. 오늘 말투 편부터 행동편까지 함께해 주신 박세윤 강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새해 첫 방송이고요. 이제 2016년 새해가 한 해가 했는데 사실 많은 기사를 통해서 경제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된다는 그런 자신감을 일념을 가지고 2016년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쯤이면 사실 좀 모두 잠깐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납치가 되신 겁니다. 여기 안 보이는 끈이 그런가요? 있어요. 예, 여기. 손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지금 묶여 계신 건데요. 네네. 좀 이따 끌려나갈 거예요. 네. 면접 탈락 방지 능력을 오늘 보여주셨는데 앞서 와주셨던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렇게 쉽게 못 풀어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능력 네. 발휘해 주실 거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진짜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세윤 강사님과 김수민 캐스터 오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다음 주도 방학 워즈 특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발이 좀 오글거리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방!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